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의 역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 차시에는 실험값 측정 및 결과 분석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자동차는 이제 고장 안 나나? 아직은 괜찮은데 새로 산 자동차인데도 고장이 나네. 자동차 구조가 복잡한지 수리하는 수리공도 어디가 고장 났는지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 기계를 생산할 때는 설계부터 반복적인 실험과 분석이 필요한데 중간에 분석이 잘못되었나 보군. 그러게 기계를 만드는 데에는 실험뿐만 아니라 그 값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데. 에이, 그러게 말이야. 자동차를 설계하는데 어떤 이론들이 접목되었는지 궁금하군. 자동차는 기계 역학 이론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지. 자, 가세. 내가 설명해 주지. 본 차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험값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험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계 역학의 응용 분야에 대하여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전 차시에서 실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어떻게 실험을 계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실험을 통해서 측정해야 할 값은 무엇이며 그 값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전 기계군이 이번 차시에서 학습할 내용이 궁금하군요. 본 차시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실험값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각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치와 실험 결과 기록 장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시 반드시 수반되는 오차를 관리하는 방법과 실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20차시에 걸쳐 배운 기계 역학의 실제 응용에 대하여 자동차를 예로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러분의 학습 준비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평가를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학습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영미 씨는 자동차 부품을 설계하여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부품이 두 군데 회사에서 제작해 들어왔습니다. 두 회사의 제작품을 측정한 결과 A 회사의 제품은 평균값이 설계 치수보다 약간 작은 반면에 표준 편차가 매우 작았습니다. 반면 B 회사의 제품은 A사보다 평균값은 설계 치수와 더 가까우나 표준 편차가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영미 씨는 어느 회사로 제작을 의뢰해야 하는지 정할 수 없어서 강설화 대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강 대리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어야 할까요? 선택의 기준이 평균값과 표준 편차에 있을 듯한데 설계 치수와 평균값의 차이가 작은 것이 좋은가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작은 것일수록 설계에 더 가깝게 제작된 제품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강 대리는 우선 A사의 제품의 평균값이 설계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물어본 후 설계 오차 범위에 있다면 표준 편차가 작은 것을 사용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각각의 제품이 설계를 잘 반영했다는 얘기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가 작은 것이 왜 좋은 것일까요? 이번 차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실험을 수행했을 때 얻어지는 값을 실험값이라고 합니다. 실험값을 나타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유효 숫자입니다. 유효 숫자란 오차를 고려한다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자릿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즉 실험에서 얻은 측정값은 오차가 있게 마련이므로 오차의 크기보다 작은 수치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 숫자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413.2라는 측정값을 얻었을 경우
정확한 값은 415일 수도 있고 400 혹은 413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나타낸 숫자 중에서 어느 자릿수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숫자가 4와 1 두 자리라면 이때 4.1 곱하기 102로 나타내고 유효 숫자는 두 자리이다 라고 하게 되고 이때 유효 숫자의 가장 끝자리 수는 그 다음 자리의 수를 반올림하여 생기는 정도의 오차를 어쩔 수 없이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유효 숫자는 소수점의 위치에 관계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유효 숫자의 부분을 따로 떼어서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소수로 쓰고 소수점의 위치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실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실험 조건입니다. 한 가지 인자를 변화시키면서 그 영향을 보고자 한다면 다른 인자들을 변화하지 않도록 실험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 실험은 일정한 조건 하에 설정이므로 그 조건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실험의 기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항상 동일 조건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관여하는 조건을 가급적 단순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실험에서 그 이상을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며 정밀한 물리학적 실험에서도 장치와 관측자의 쌍방에 기인하는 측정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대개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히 데이터 기록 장치라고 하며 19차 시에서 배운 센서들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장치는 실험을 할 때 전압값 혹은 전류값으로 기록되는 실험값들은 AD 보드 등을 써서 랩뷰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프린터를 통해서 기록하는 장치들을 말합니다. 물론 간단한 실험의 경우에는 실험 노트에 손으로 적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실험을 통하여 얻은 실험값은 분석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록 장치는 실험 장치를 꾸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기록 장치의 단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록 장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제대로 된 실험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험 결과값은 다음 차례 학습할 실험값 분석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분석이란 무엇일까요? 실험을 할 때 참값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는 범위를 추정하여 결정하고 오차를 측량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란 우리가 측정한 실험값이 참값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을 때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 시 측정할 때마다 적절한 값을 읽기 위해 기계나 혹은 측정자의 시각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값들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측정된다 해도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게 되며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실험값 측정과 에러에 관한 용어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그래프에서 해당되는 용어를 클릭하세요. 반복적으로 측정된 값들을 통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과정에서는 가우시안 분포 혹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며 실험한 결과를 물리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려면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각 탭을 클릭해서 상세한 내용을 학습해 주세요. 자동차에 쓰이는 내연기관은 이 과정에서 배운 모든 역학을 총집합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출력을 높이고 효율을 좋게 해서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엔진 내부에 연료와 공기를 많이 넣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유체역학적인 흡기관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열 전달을 적게 해서 연소로 생긴 열들이 모두 일로 변환될 수 있도록 열역학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열 전달을 적절하게 해주도록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엔진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의 선정 또한 필수적입니다. 또한 엔진에서 생성된 이를 실제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동력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멋있는 자동차는 디자이너들이 그리지만 그림이 그려지는 종이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종이가 역학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우리 눈에 보여지는 자동차의 모습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역학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아프터투어 차체를 유선형으로 만드는 이유는 유선형이 유체역학에서 배운 항력을 줄여주어 연비를 좋게 해주고 또한 차가 움직일 때 주위 유동에 의해 생기는 소음도 줄여주게 됩니다. 자동차에서 중요한 부품들 중에 타이어를 예로 들면 타이어의 크기에 따라 지면과의 마찰력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동력학적인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타이어의 재질에 따라서도 그 특성은 바뀌게 되므로 타이어의 설계 역시 많은 역학 계산을 하여 설계되는 것입니다. 타이어 외에도 자동차에 쓰이는 10,000개 이상의 부품들이 모두 역학적인 계산 위에서 설계되어진 것이므로 좋은 설계를 위해서는 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하여 간단한 퀴즈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땡! 안타깝습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기계를 설계해서 그 설계의 오류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통계적 기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군요. 그렇죠. 기계 설계의 마지막 단계로 실험이 중요한데 실제 실험을 수행했을 때 얻어지는 값이 실험값이며 실험값에는 항상 오차가 수반되므로 항상 유효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실험 결과를 분석할 때는 참값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는 범위를 추정하여 결정하고 오차를 정량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규 분포도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동차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역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실험값 측정 및 결과 분석법에 대한 학습을 마침으로써 20차시에 걸친 기계역학에 대한 학습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한 후 끝내겠습니다. 의견을 입력한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학습자 의견 보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학습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